안녕하세요.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반사이익으로 쌍방울이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쌍방울 시가총액은 1300억대고 투자자는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통 이렇게 작은 기업들은 항상 상승하면은 이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분봉을 보면은 상한가가 이제 몇 번 풀리긴 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대부분 이제 속어 관련된 주들이 장 초반에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고 쌍방울 같이, 어떤 종목은 또 이제 흘러내리고 했죠. 그래서 기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7월 30일 이제 당일이죠. 11시 26분에 상승하고 나서 기사가 나왔죠. 유니클로 불매라고 하고, 여기 내려가 보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유니클로가 에어리즘, 히트텍 등의 속옷이 잘 팔리고 있었는데, 최근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이 속옷 매출이 국내 기업들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기준으로 BYC의 보디 드라이는 전년 대비 131%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모나미도 볼펜이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교보문고라던가 온라인 쇼핑에서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 상당히 많이 매출이 증가했다는 게 실제로 이제 증명이 되었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뭐 했지만 이제 빵스주들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이랑 뭐 코데지 컴바인, BYC 등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데지 컴바인, BYC, 또 TBH 글로벌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다 빨간색이죠. 기본적으로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경우에 빨간색이 나오게 됩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모습, 이제 TBH 글로벌도 가장 강한 모습. 그래서 둘이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데지 컴바인 BYC입니다. 시가총액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쌍방울 1300, 코데지 컴바인 1100, BYC 1300, TBH 글로벌 520. 그래서 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비슷비슷한 상태고요. 이제 이렇게 상승했는데 나는 시초가에 매수를 못했으니까 이 종목들은 이제 놔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오거든요. 그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공부하려면은 어떤 종목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전에 힌트를 방금 드렸지만은 일본 불매 운동의 모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다 처음에 모나미처럼 이렇게 상승을 시작하고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모나미가 이게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간 거는 이제 코데지 컴바인이 아니라 이제 TBH 글로벌 쌍방울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똑같이 이제 모나미도 불매운동 처음으로 이제 상한가를 간 다음에 다음날 시초가랑 이제 시초가에만 들어가도 수익 구간이 존재를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조정을 거치고 시간이 지나니까 2차 상승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죠. 그래서 모나미를 잘 공부를 하시고 제가 모나미 영상도 이전 영상들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후에 쌍방울 뭐 이런 종목들 대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사람들은 옆에 사람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옆에 종목들이 어떻게 흐름이 있었는지를 보고 따라서 그거를 패턴 인식해서 같이 유출해서 매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모나미 같은 종목들을 공부를 하면은 쌍방울은 그나마 주가가 예측하기 쉬울 겁니다. 다만 주식은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거는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분봉 차트로 돌아와서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는 조금 제 기준으로 그냥 정석적인 좀 상승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보통은 제가 이제 매도를 보려고 하는데 매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10분으로 왔고요. 22%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고점 상승해서 상한가를 가게 되고요. 보면은 여기 이제 점점 저점을 낮추면서 고점을 높이고 돌파가 방금 일어났죠. 방금 돌파가 일어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최하강도 144%고 뭐 만주씩 몇만 주씩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거래대금 당연히 터지게 되어 있고요.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대금도 이제 전고점을 좀 있으면 돌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이제 깔끔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거래대금은 이제 앞선 거래를 뚫었죠. 그래서 거래대금도 전고점을 뚫고 가격도 전고점을 뚫은 상태입니다. 그럼 좀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뚫어주려면 당연히 거래대금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1260에 22만 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한 번은 뚫어주겠죠. 뚫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물량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느냐 아니면은 뚫어준 다음에 이렇게 받치고서 더 하락하지 않느냐가 이제 돌파를 결정짓겠죠. 그래서 돌파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 뚫어주고 나서는 그 밑으로 안 가고 이 위에서 놀죠. 그럼 이건 돌파가 일어난 겁니다. 보통은 이제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1260원에 다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계속 벽에 막힌 것처럼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뚫고 나니까 그냥 곧장 위로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매매하기 쉬운 종목이었고요. 물론 이제 당일에 쌍방울이 쉬운 종목이라는 건 누구도 이제 예상을 미리 할 수는 없죠. 근데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매매하기가 괜찮은 종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260원에 뚫고 나서 곧장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 이제 도달을 하게 되고 매도세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한번 나오고 나니까 처음에 상한가 마감을 좀 잘 못할 수 있는데 뒤에도 계속해서 상이 풀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저희가 살펴본 게 이제 이 자리인데 상을 마감을 했지만 계속해서 풀렸죠. 그래서 상 도달 풀리고 상 도달 풀리고 상 도달하고 뒤에 한번 풀리고 다시 상 이렇게 진행이 된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봤을 때 TBH 글로벌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그냥 상 마감을 했고 캠트로스도 좀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은 한 번 풀리고 상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상승하고 고점을 호가처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상승, 두 번 상승, 3차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우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래대금도 이제 앞에랑 거의 비슷하죠. 더 터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만약에 더 터졌다면은 양봉 길이가 더 길었겠죠. 근데 양봉 어떤 이유에선지 양봉 길이가 길지 않고 거래대금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횡보하는 기간이고요. 횡보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정답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고점을 찍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 단기적으로 이 호가점만 봐도 뭐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 그리고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 사실을 머릿속에 인지하고서 그 다음 여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호가창 차트를 보면은 조금 더 유추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키움증권이 매수를 더 많이 했네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사도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상한가를 갔죠, 쌍방울은. 하지만 트레이딩 할 때는 단기 고점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살펴보는 거고요. 매도세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나오고 한번 먹었죠. 잡아먹었는데 매도세가 나오면서 다시 이거를 반납하게 되고 또 다시 물량이 채워지죠. 근데 또 매도세가 나오면서 물량을 또 이 호가를 반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고점이 되는 거죠. 호가창에서 중요한 거는 한 호가를 뚫어줬을 때 특히 1230원 이걸 뚫어줬을 때 여기에 물량이 다시 나오면서 호가를 반납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량을 크게 받쳤네요. 이렇게 과도하게 받치는 거는 좀 험해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과도하게 받쳤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그렇게 썩 좋은 효과는 아니고요. 또 여기 받쳤네요. 그리고 순식간에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물량 받치면은 개인 심리 또 여기 험해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큰 물량이 있는데 또 여기 험해수가 나오면은 또 떨어지죠. 고점 신호가 돼서. 호가 장난이 좀 있네요. 쌍방울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 고점을 찍고 내려오게 되고 우리가 위에 받친 험해수, 밑에 받친 험해수 둘 다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